환절기만 되면 새벽에 마른 기침으로 잠이 깨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미세먼지 짙은 날이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고요. 그래서 시장에 갔다가 봄철 보약이라는 이 뿌리 채소를 한 봉지 사오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이 뿌리의 가장 좋은 성분을 그대로 살려서 드시는 분이 10분 중에 4분이 채 안 됩니다. 손질하는 그 짧은 5분 사이에 좋은 성분이 그릇이 아니라 싱크대로 흘러내려 가거든요. 오늘의 주인공, 산에서 나는 작은 인삼이라 불리는 더덕입니다. 더덕의 진짜 효능 3가지와 그 효능을 살리거나 죽이는 손질 순간 3가지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같은 더덕 한 뿌리에서 2배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덕을 그냥 봄에 나오는 뿌리나물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더덕을 사삼 한자로, 모래사자에 인삼삼자를 써서 모래 위에 인삼이라고 불렀어요. 산속 모래흙에서 자라는 인삼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더덕 뿌리를 잘라보시면 인삼처럼 하얀 액이 진하게 나오는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사포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사포닌은 인삼의 진세노사이드처럼 더덕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란세마사이드 A라고 부르는 더덕 특유의 사포닌이 뿌리에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항염증, 항산화, 콜레스테롤 조절에 작용하는 더덕의 핵심 무기입니다. 여기에 천연 인슐린이라고도 불리는 이눌린이라는 식이섬유, 지방세포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올레아놀릭산, 혈압 조절을 돕는 칼륨까지 들어있어요. 한 뿌리에 이 4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삼이 너무 뜨거운 분, 인삼만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더덕은 그런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인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포닌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느냐, 한방에서는 옛날부터 한 가지 신체 부위에 가장 깊이 작용한다고 봤어요. 그게 어디일지 다음 파트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한방에서 더덕은 폐의 기운을 살린다고 말해요. 이걸 요즘 말로 풀어보면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고 가래를 묽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쉽게 한다는 뜻이에요.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기도 안쪽 점막을 살짝 자극해서 분비물을 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래가 끈끈하게 들러붙어 답답하던 분들이 더덕을 꾸준히 드신 뒤에는 한결 시원해졌다는 이야기가 옛 의서에도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거담 작용, 진해 작용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미세먼지와 황사, 그리고 구리,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시대에 우리 호흡기를 도와줄 약초로 더덕을 꼽았거든요. 도라지, 감초, 생강과 함께였습니다. 공식 기관이 일부러 이 4가지를 묶어서 발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해요. 특히 환절기에 마른 기침이 잦으신 분, 새벽이면 목이 까끌까끌하신 분, 또 흡연을 오래 하셔서 폐에 부담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더덕은 약 대신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폐를 부드럽게 어루만져주는 보조식품으로 잘 어울려요. 한 끼에 한 줌, 일주일에 3~4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덕이 좋은 곳이 폐뿐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50대 이후 시청자분들께는 더 중요한 작용이 따로 있어요. 혈관, 혈당,
그리고 체중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가장 의외인 건 세 번째 작용입니다. 첫 번째는 혈관이에요. 더덕의 풍부한 칼륨이 몸속의 나트륨을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도와줘서 혈압이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잡아줘요. 여기에 사포닌이 혈관 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혈관 청소부 역할을 거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두 번째는 혈당이에요. 더덕에 들어있는 이눌린은 식이섬유의 한 종류인데 식사 후 혈당이 한꺼번에 치솟는 걸 완만하게 늦춰줘요. 그래서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당뇨 전 단계이거나 식후 졸음이 유난히 심한 분들께 잔잔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의외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한림대 식품영양학과 강영희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더덕에 들어있는 올레아놀릭산이라는 성분이 지방세포가 자라나는 분화 과정 자체를 늦춘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한마디로 살이 새로 붙는 속도 자체를 조금 늦춰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건 더덕 한 끼로 살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꾸준한 식단의 일부로 더덕을 두셨을 때 폐경 이후 늘기 쉬운 복부지방 관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작은 도움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더덕도 사오신 뒤에 손질하시는 그 5분 안에 효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분이 정말 많으세요. 다음 파트에서 그 순간 세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순간은 물에 오래 담그실 때예요. 더덕을 사오시면 흙을 씻어내려고 한참 물에 담가두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사포닌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30분만 담가두셔도 좋은 성분의 상당량이 물에 빠져나가서 그 물을 그대로 싱크대에 버리시면 효능도 같이 버리시는 셈이 돼요. 흙은 짧게 헹구시고 쓴맛이 신경 쓰이실 때만 옅은 소금물에 1, 2분 정도만 담갔다 꺼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순간은 채칼을 쓰실 때예요. 더덕은 사포닌이 외피 바로 안쪽 층에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채칼은 그 핵심 부위까지 통째로 깎아내버려요. 요즘은 더덕 전용 손질이라고 채칼을 권하는 곳도 있는데 영양을 살리고 싶으시면 추천드리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칼등이나 칼끝으로 길게 칼집을 한두 줄 내신 다음에 손으로 껍질을 쭉 벗기시는 거예요. 번거로우시면 껍질째 프라이팬에 살짝 구운 뒤에 손으로 벗기셔도 잘 벗겨집니다. 세 번째 순간은 끓는 물에 데치실 때예요. 국에 넣거나 데쳐서 무쳐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끓는 물은 사포닌도 비타민도 같이 빼앗아 가요. 가장 좋은 조리법은 생채로 무치시거나 고추장 양념 발라서 살짝 구워 드시는 거예요. 생채는 영양을 최대로 살리고 구이는 풍미와 소화를 함께 살려줘요. 같은 더덕 한 뿌리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손질만 잘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50대에서 70대 사이 시청자분들 중엔 더덕을 매일 다량으로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마지막 파트에서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더덕은 한방에서 성질이 약간 차다고 분류돼요. 평소에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차가운 분, 설사가 잦으신 분이라면 한 끼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생채보다 살짝 구워서
따뜻하게 드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챙길 부분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 당뇨약을 드시는 분, 그리고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더덕의 사포닌과 칼륨, 이눌린은 모두 혈압과 혈당을 부드럽게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한 끼 분량으로 드시는 건 보통 큰 문제가 없지만 매일 다량으로 꾸준히 드실 계획이시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가볍게 상의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실 게 하나 있어요. 더덕은 식품이지 약이 아니에요. 어떤 자료에서 치료한다, 완치된다는 표현을 보셨더라도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꾸준한 식단의 일부로 보시는 게 가장 건강한 접근이에요. 권장 분량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한 끼에 더덕 50g에서 100g, 작은 뿌리로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짧게 헹구고 칼집 내서 손으로 벗기고 생채나 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한 달 정도 꾸준히 드시면 환절기에 목이 좀 편해지셨다거나 식후 더부룩함이 줄었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새벽에 마른 기침으로 잠 깨시던 그 순간 기억나시죠? 미세먼지 날에 가슴 답답하셨던 그 마음도, 시장에서 더덕 한 봉지 집어 드셨던 그 손길도요. 결국 더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단순해요. 좋은 재료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재료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드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사포닌 한 줌도 우리 손에서 살리느냐 흘려보내느냐로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가서 더덕 한 뿌리 사오시면 짧게 헹구고 소금물 1분, 칼집 내고 손으로 벗기기, 생채나 구이로 드시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한 달 뒤에 분명히 작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정보를 계속 찾아올게요. 가족 중에 환절기 기침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살짝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